2020년 4월 드디어 한국형 전투기인 KF-X의 시제기가 출고되어 그 모습을 드러냈으며 마침내 대한민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뿐이었던 스텔스기 개발국 반열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의 국방사업인 KF-X는 예산으로 약 9조 원을 투자하며 지난 50년간 한국의 푸른 영공을 수호했던 F5를 대신할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인데요. 이에 중국에선 군사 전문가들이 KF-X가 자국의 안보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경계하고 있으며 일본은 이제 막 개발을 시작한 자국의 F3와 비교하며 부러움과 질투심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KF-X의 공동 개발국이었지만 의도적으로 분담금을 미납했던 인도네시아는 최근 현지 언론들이 KF-X를 명품 전투기라고 찬양하며 분담금을 지불한다고 밝혔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개발 인력을 아무 말 없이 한국에서 철수시키며 기존 분담금인 20%를 15%까지 낮추지 않으면 유로파이터를 도입하겠다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본인들 없이도 KF-X가 순조롭게 개발되어 양산이 눈앞에 다가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뒤늦게 분담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며 애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KF-X의 시제기가 출고되자 인니가 분담금을 지급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16위의 GDP를 보유한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의 맹주를 자처하고 있으며 한국이 수장 역할을 담당하는 최상위 지역 강국들의 모임인 믹타의 일원이기 때문에 양국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제를 수출에 의존하는 인도네시아의 무역국 비중에서 중국 다음가는 영향력을 보유했으며 삼성과 현대는 현지에 대규모 생산 공장을 건설해 서민들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KF-X 사업에 공동 개발국으로 참여해 분담금으로 1조 7천억 원을 지불하며 50대의 KF-X를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기로 계약했는데요. KF-X 블록3와 동급인 F-35가 50대를 직도입하는데 8조 원으로도 벅차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한국에서 동남아 시장을 고려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KF-X는 블록2를 기준으로 공대공 능력에선 F-35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위협에 시달리는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 전투기들을 압도하는 KF-X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 한국은 영토가 넓어 600km 이상의 행동 반경을 원하는 인도네시아의 요구대로 KF-X의 체급을 증가시켰으며 인도네시아의 분담금을 기존의 20%에서 18%까지 감면하도록 배려했는데요. 그러나 배은망덕하게도 인도네시아는 기존의 20%가 아닌 100%의 기술 이전은 물론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해외에 수출할 권리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정치권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KF-X 사업을 지지하며 적극 협력하지만 그를 견제하는 차기 대통령 후보인 프라부어 수비안토 국방부 장관이 KF-X 사업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수비안토는 한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유로파이터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애초에 유로파이터는 종합적인 성능에서 KF-X에 크게 열세임에도 대당 2배가 넘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하는데요. 설상가상으로 수비안토는 2019년 자국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장보고급을 선정했지만 예정일보다 훨씬 빠르게 인도했음에도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며 계약금을 미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뜬금없이 터키에서는 같은 이슬람 국가라는 것을 이유로 KF-X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에게 자국산 스텔스기 사업인 TF-X 사업에 참가할 것을 제안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이 1991년에 독자적으로 국산 프로펠러기인 KT-1을 개발했을 때 터키는 무려 2019년에서야 같은 프로펠러기인 휴르커스를 개발했을 정도로 양국의 기술력 차이는 압도적입니다. 애초에 한국은 이미 1990년대부터 KF-16을 부품까지 국내에서 제작하는 라이센스 생산은 물론 KF-X를 개발하기에 앞서 국산경 전투기인 FA-50을 개발하면서 충분한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했는데요. 무엇보다 이미 한국형 스텔스기인 KF-X는 시제기가 출고되었으며 내년 7월에 시험 비행을 진행하는 반면 터키의 TF-X는 2027년까지 개발을 끝마쳐야 하지만 아직 설계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어둡습니다. 애초에 GDP에서 한국의 절반도 채 못 미치며 기술력에서 최소 20년 이상 뒤처지는 터키가 재래식 무기의 정점인 스텔스기를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1%의 가능성도 없는 무모한 짓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3월부터 인도네시아는 미납했던 잠수함 계약금을 지불하는 것은 물론 이번 KF-X 시제기 출고식엔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직접 참가했는데요. 이미 KF-X가 전륜한 가성비를 내세워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와 태국을 시작으로 중동과 동남아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대당 6,700억에 불과함에도 F-35와 대등한 성능을 보유한 KF-X를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기다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무역국 비중에서 중국 다음 가는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차기 대통령 후보로 유력한 수비안토 국방장관으로서는 이전과는 달리 한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중국은 인도네시아가 KF-X를 도입하는 결정적인 이유일 정도로 사이가 안 좋은 적국인데 그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자 유일한 우방국인 한국과의 사이를 중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KF-X 시제기 출고식엔 수비안토 국방장관이 직접 참가해 미납된 분담금을 지불했는데요. 국제 외교에서 타국의 무기를 도입하는 것은 양국이 굳건한 관계를 유지해야 가능하며 인도네시아의 KF-X 도입은 한국이 동남아의 전투기 시장을 개척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저녁 보내세요.